유진에게는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있었다. 그녀는 밤마다 아무도 없는 연습실에서 홀로 그림을 그렸다. 땀을 흘리며 그림을 그리는 순간만큼은 그녀는 텅 빈 비서가 아닌 자유롭고 아름다운 화가였다. 그녀의 방 한 구석에는 낡은 스케치북과 함께 오래된 손수건이 놓여 있었다. 스케치북에는 다시 만날 그날까지 라는 문구가 수놓아져 있었지만 유진은 그것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에게 남겨진 과거의 조각들이라고 생각하며 깊이 파고들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녀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 전야의 고요함일 뿐이었다. 김도진. 은 명신그룹의 젊은 이사였다. 그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그룹을 이끌었지만 동시에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그가 진정으로 사랑했던 여인이 과거 비극적인 사고로 사라진 후 그는 그 여인의 복수를 위해 살아왔다. 그는 성공의 정점에 서 있었지만 진정한 마음을 나눌 사람을 갈망했다. 그는 복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고 사랑이라는 감정은 사치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도진은 오래전부터 짝사랑해온 여인 박서연과 마주쳤다. 그녀는 과거 도진이 사랑했던 여인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도진은 서연을 자신의 옆에 두기 위해 그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서연은 도진의 마음을 이용하려 했다. 그녀는 도진의 사랑을 가장하여 그룹 내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 했고 도진의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려 했다. 그녀의 눈에는 탐욕과 함께 유진에 대한 뿌리 깊은 경멸이 가득했다. 도진은 서연에게 모든 것을 바쳤지만 그녀의 행동은 도진의 마음속에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서연의 진정한 모습을 알아내기 위해 그녀를 시험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서연에게 숨겨진 보물을 찾아오라는 임무를 주었다. 그 보물은 사실 명신그룹 창업주가 숨겨둔 진정한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도진은 서연이 보물을 찾는 과정에서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드러낼 것이라고 확신했다. 도진의 비서인 강유진은 도진의 이상한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도진의 명령으로 서연을 돕는 척했지만 사실은 서연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다. 유진은 서연이 도진의 사랑을 가장하여 그룹을 장악하려 한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녀는 서연의 음모를 막고 도진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도진은 유진에게 오늘 밤 박서연 씨에게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바칠 겁니다. 당신은 저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유진을 시험하려 했다. 그는 유진이 자신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서연의 음모를 막아낼 것이라고 확신했다. 유진은 도진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도진이 서연에게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도진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비밀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도진은 서연과 함께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만났다. 서연은 도진이 찾던 보물을 손에 넣기 위해 그를 유혹했다. 그녀는 도진에게 달콤한 말들을 속삭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탐욕과 함께 승리의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고 확신했다. 바로 그때 유진이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비장했고 그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는 도진과 서연 앞에 섰다. 김도진 이사님, 저는 당신의 지시를 따를 수 없습니다. 박서연 씨는 당신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사랑을 이용하여 명신그룹을 장악하려 합니다. 유진은 서연의 음모를 낱낱이 폭로했다. 그녀는 서연이 도진에게 접근하기 위해 꾸몄던 모든 거짓말과 계략을 폭로했다. 도진은 유진의 폭로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유진의 눈빛에서 진실을 보았다.
그는 유진이 자신을 위해 자신의 신분과 목숨을 걸고 나섰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는 유진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강유진 비서, 아니 강유진, 당신이 바로 제가 찾던 사람입니다. 그때 유진은 갑자기 심한 고통을 느끼며 쓰러졌다. 그녀는 임신 중이었고 도진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다. 그녀는 도진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고통을 감수하고 있었던 것이다. 도진은 유진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그는 유진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녀가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의 심장은 충격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과 기쁨으로 가득 찼다. 그는 유진의 품에 안겨 쓰러진 그녀를 부축했다. 도진은 서연을 향해 차가운 눈빛을 보냈다. 그의 얼굴에는 결의에 찬 미소가 번졌다. 이제 그의 복수가 시작될 것이었다. 모든 가면은 벗겨질 것이었다. 강유진, 강유진, 이 김도진 도진의 품에 쓰러졌을 때 극심한 복통과 임신, 사실은 도진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냉대했던 여인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도진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수치심이 밀려왔다. 그는 유진을 황급히 병원으로 옮겼고 그의 시선은 여전히 창백한 그녀의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한편 박서연은 도진이 유진을 안고 떠나는 모습을 만견자실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방금 목격한 상황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질투와 시기심은 서연의 마음속에서 유진을 향한 극심한 증오로 변했다. 그녀는 복수를 맹세했고 유진이 행복을 누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병원에서 유진은 응급처치 후 안정을 되찾았다. 의사는 그녀가 임신 3개월이며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알렸다. 이 소식을 들은 도진은 가슴이 아려왔다. 그는 병상 옆에 앉아 유진의 손을 굳게 잡으며 그녀가 겪었을 모든 고통을 보상해주겠다고 다짐했다. 도진은 유진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10년 전 그가 비극적인 사고에서 구해냈던 어린 소녀. 그는 잃어버렸던 자신의 기억 조각들을 다시 맞춰보고 그동안 무심코 보아왔던 유진에 대한 파편적인 정보들을 연결했다. 그는 작고 용감한 소녀, 늘 오래된 약초책을 들고 다니던 소녀, 그리고 깊은 슬픔을 간직한 맑은 눈을 가진 소녀를 떠올렸다. 그는 자신이 줄곧 그 소녀를 찾아 헤맸지만 정작 그녀가 바로 옆에 있었을 때는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그의 머리는 아려왔고 마치 과거의 조각들이 다시 맞춰지려는 듯했다. 도진이 기억 속을 헤매는 동안 서연은 복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명신그룹 내의 측근들과 연락하여 유진이 도진을 유혹하여 재산을 차지하려 한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그녀는 또한 유진의 비밀스러운 과거를 파헤칠 증거를 찾으려 애썼고 그녀의 어두운 비밀을 폭로하여 유진을 몰락시킬 수 있기를 바랐다. 서연은 유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고 싶었다. 도진의 곁자리와 심지어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도. 어느 날 유진이 회복해가는 동안 익명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그것은 유진과 도진의 어린 시절 사진과 함께 내 과거가 곧 드러날 거야. 넌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라는 협박 문구였다. 유진은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으며 적들이 숨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도진을 더 이상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침묵하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도진은 서연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이고 의심스러워 보였다. 도진은 서연을 비밀리에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 서연의 사무실과 몇 군데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는 서연이 의문의 무리들과 자주 만나는 것을 발견했고 그들의 대화는 항상 명신그룹과 권력을 장악하려는 음모에 관한 것이었다.
그날 밤 도진이 서연의 녹화된 영상을 다시 보던 중 충격적인 세부 사항을 발견했다. 그는 서연이 강유진 제거 계획이라고 적힌 서류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 안에는 유진이 명신그룹의 진정한 상속자라는 정보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믿어왔던 여인이 사실은 교활한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분노가 도진의 마음속에서 끓어올랐다. 그는 유진과 그들의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즉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도진은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는 퇴원하자마자 명신그룹 이사회에 소집했다. 그는 모든 사람들 앞에 서서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방 전체에 울려 퍼졌다. 오늘부로 저는 명신그룹 이사회 의장에 공식적으로 취임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저의 아내가 될 강유진과 함께 이 그룹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그녀를 해치려는 모든 잘못된 행위, 특히 음모는 적절하게 처벌될 것입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은 경악했다. 방 끝에 앉아있던 서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방금 들은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졌다. 도진은 서연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는 이제 냉혹한 전쟁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도진은 이사회에서 자신의 진정한 정체와 강유진과의 관계를 선언한 후 명신그룹 전체가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도진의 선언은 명신그룹의 모든 이들에게, 특히 윤리적인 경영을 중시하는 직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의 대담한 결정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그룹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박서연은 도진의 충격적인 선언과 자신이 저지른 악행이 담긴 증거 영상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와 분노로 흔들렸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음을 직감한 그녀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다. 그러나 도진은 이미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냉철한 눈빛으로 경호원들에게 서연을 제지할 것을 지시했다. 서연은 발버둥 쳤지만 강인한 경호원들에 의해 결국 잡히고 말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했다. 그녀의 눈물은 후회보다는 분노와 좌절감에 가까웠다. 도진은 비틀거리며 유진이 입원한 병실로 향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안도감이 교차했다. 그는 유진의 곁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유진은 도진의 따뜻한 손길에 눈을 떴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서려 있었지만 도진의 눈빛에서 진심을 확인하고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유진 씨. 도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다. 내가 널 너무 힘들게 했어. 내 오만함 때문에 널 알아보지 못했어. 그리고 네가 날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이제야 알았어. 그의 눈가에는 진심 어린 눈물이 맺혔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소중한 것을 놓칠 뻔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유진이 과거 자신을 구해줬던 어린 시절의 은인이자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준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야 완전히 받아들였다. 유진은 말없이 도진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오랜 시간 동안 쌓였던 아픔과 오해가 풀리는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도진이 자신을 믿어주고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었음에 감사했다. 다음 날 아침 명신그룹은 도진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대대적인 변화를 시작했다. 도진은 그룹 내부의 모든 부패 세력을 척결하고 서연에게 동조했던 임원들을 해고했다. 그는 그룹의 투명성과 윤리 경영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명신그룹은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강 회장과 최 여사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후회에 잠겼다.
그들은 자신들이 탐욕과 오만함으로 인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경멸했던 유진이 사실은 그룹의 진정한 상속자이자 아들의 생명을 구한 은인이었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했다. 그들은 유진의 병실로 찾아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유진아,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너에게 너무 큰 죄를 지었다. 우리 아들을 살려줘서 고맙다. 그들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유진은 그들의 사과를 묵묵히 들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가 쉽게 치유될 수 없음을 알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두 분의 진심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치유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복수가 아닌 화해와 용서를 선택했다. 그녀는 진정한 힘은 증오가 아닌 사랑과 이해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도진은 유진의 결정을 존중했다. 그는 유진의 옆에서 그녀의 회복을 돕고 그녀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배려했다. 그는 유진에게 그룹의 모든 권한을 넘겨주려 했지만 유진은 이를 거절했다. 도진 씨, 저는 지금 아이와 당신에게 집중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룹을 정상화시키는 일은 당신이 해주세요. 저는 당신을 믿어요. 도진은 유진의 말에 감동했다. 그는 유진의 뜻에 따라 그룹을 이끌어 나갔다. 그는 유진의 이름으로 대규모 자선 재단을 설립하고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명신그룹은 도진과 유진의 리더십 아래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거듭났다. 유진은 매일 아침 병원 옥상 화단에서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꽃들은 더욱 아름답게 피어났다. 그녀의 그림 속에는 민들레 씨앗이 바람에 날려 새로운 곳에 뿌리 내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삶과도 같았다. 그녀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여 더욱 아름다운 미래를 그려나갔다. 도진은 그런 유진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찾아왔다. 명신그룹의 새해 기념 자선 갈라쇼가 열리는 날,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도진은 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유진을 그룹의 공동 리더이자 자신의 아내로 공식적으로 소개할 예정이었다. 모든 언론과 재계 인사들은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 모여들었다. 무대 뒤편은 도진과 유진의 결혼 발표 준비로 분주했다. 유진은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맴돌았다. 도진은 그런 유진의 손을 꼭 잡으며 걱정 마 유진아.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거야 라고 속삭였다. 바로 그때 박서연 이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개시했다. 그녀는 정신병원에서 탈출하여 갈라쇼 현장으로 난입했다. 그녀는 손에 칼을 들고 유진을 향해 돌진했다. 강유진, 네가 감히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갔어. 너도 나처럼 불행해져야 해. 그녀의 눈동자는 광기로 번뜩였다. 갈라쇼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도진은 유진을 보호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그녀 앞을 막아섰다. 서연의 칼날이 도진의 심장을 향해 날아들었다. 유진은 도진의 앞을 막아서며 비명을 질렀다. 안 돼. 그녀는 본능적으로 도진을 밀쳐내고 자신이 칼날을 맞으려 했다. 그 순간 도진은 유진을 품에 안고 몸을 돌려 대신 칼에 찔렸다. 칼날은 도진의 어깨를 깊게 베고 지나갔다. 붉은 피가 그의 하얀 셔츠를 적셨다. 유진은 경악했다. 도진 씨, 경호원들이 서연을 제지하려 달려들었지만 서연은 광기 어린 힘으로 그들을 뿌리치고 다시 유진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녀는 유진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해치려 했다. 유진은 임신한 몸으로 필사적으로 자신과 아이를 보호하려 애썼다. 그녀는 서연의 칼날을 피하며 몸을 피했지만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녀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도진을 바라보았다. 도진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그녀를 구할 힘이 없었다. 바로 그 순간 유진의 눈빛이 변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순식간에 과거의 나약함이 사라지고 강렬한 결의가 번뜩였다. 그녀는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본능적인 힘을 느꼈다. 유진은 서연이 휘두른 칼을 맨손으로 막아냈다. 칼날이 그녀의 손바닥을 깊게 베었지만 그녀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그녀는 서연의 손목을 강하게 비틀어 칼을 떨어뜨렸다. 서연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유진은 쓰러진 서연을 짓밟지 않았다. 그녀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박서연, 너는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지만 너는 결코 나를 파괴할 수 없어.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강유진이 아니니까.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힘을 얻었어. 너는 실패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어떤 위협적인 말보다 강렬했다. 서연은 유진의 눈빛에서 자신의 패배를 직감했다. 그녀는 몸을 떨며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도진은 고통 속에서도 유진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외감과 함께 깊은 사랑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유진이 얼마나 강하고 용감한 여인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단순히 사랑스러운 여인이 아니라 진정한 여왕이었다. 경호원들이 서연을 제압하고 의료진이 도진에게 달려왔다. 도진은 유진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유진아, 고마워. 네가 날 살렸어. 유진은 도진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음에 감사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닥쳤던 모든 시련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았다. 갈라쇼 현장에 모였던 사람들은 이 모든 광경을 숨죽이며 지켜보았다. 그들은 처음에는 공포에 질렸지만 이내 유진의 용기와 강인함에 압도되었다. 그들은 평범한 비서라고 무시했던 유진이 사실은 위기 속에서 모두를 구한 영웅이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경외감이 가득했다. 박수갈채가 쏟아져 내렸고 환호성은 연회장을 가득 채웠다. 유진은 이제 명신그룹의 진정한 여왕으로 그리고 도진의 영원한 동반자로 인정받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와 함께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김도진 CEO의 어깨 부상에도 불구하고 그의 극적인 희생과 강유진의 용감한 행동은 명신그룹 갈라쇼를 넘어 전 세계를 감동시켰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언론은 CEO의 목숨 건 사랑, 비밀에 쌓인 상속녀의 영웅적 행보 등의 헤드라인으로 이 충격적인 소식을 대서특필했다. 대중은 유진의 숨겨진 용기와 도진의 진정성에 열광했고 그들의 이야기는 현대판 동화이자 진정한 사랑의 상징으로 회자되며 큰 감동을 안겼다. 갈라쇼 현장에서 광기 어린 행동을 보였던 박서연은 정신병원으로 다시 보내졌다. 그녀는 모든 재산을 몰수당했고 자신의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그녀에게 동조했던 명신그룹 내의 부패 세력과 임원들도 도진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모두 척결되었다. 명신그룹은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강유진은 병실에 입원한 도진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 때문에 다친 도진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꼈다. 도진은 유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유진아, 이제 모든 것이 괜찮아. 네 덕분에 내가 살아났고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 이제 우리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자. 그의 얼굴에는 깊은 사랑과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유진은 도진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녀는 과거의 아픔과 고통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 살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진정한 자신으로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다. 그녀는 도진에게 말했다. 도진 씨, 저도 당신 덕분에 진정한 나를 찾았어요. 하지만 저는 명신그룹의 상속녀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싶어요. 그리고 저처럼 힘들었던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특히 아이들과 여성들을 위한 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싶어요. 그녀의 눈빛은 진심으로 빛났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고난을 통해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는 깊은 마음을 얻었다. 도진은 유진의 생각에 깊이 감동했다. 그는 유진의 이름을 딴 강유진 미래재단을 설립하는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재단은 특히 위기에 처한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교육보호 자립 지원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었다. 유진은 직접 재단의 이사장직을 맡아 모든 활동을 진두지휘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지성과 따뜻한 마음, 그리고 재벌그룹의 상속녀로서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소외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했다. 명신그룹은 도진과 유진의 리더십 아래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닌 사회적 가치 아트를 창출하는 선도적인 기업으로 거듭났다. 그룹의 이윤은 재단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사용되었고 명신그룹은 이제 나눔과 상생의 상징이 되었다. 도진은 유진에게 경영 노하우를 가르쳐주며 그녀가 가진 숨겨진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도왔다. 유진은 놀라운 학습 능력과 통찰력으로 도진을 다시 한번 놀라게 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CEO의 아내가 아닌 명신그룹의 중요한 자문이자 사회공헌 사업을 이끄는 진정한 리더로 성장했다. 강 회장과 최 여사는 유진과 도진의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 오만함과 어리석음을 반성하고 유진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 유진은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고 강 회장 부부는 재단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들의 지난 과오를 속죄했다. 그들은 이제 유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어느 날 저녁 유진은 도진과 함께 그녀가 늘 그림을 그리던 강변 공원을 찾았다. 이제 그곳은 그녀의 이름이 붙은 아름다운 진리일 유진의 정원하이 되어 있었다. 정원 한편에는 그녀가 그린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그곳은 많은 사람들의 휴식처이자 영감의 공간이 되었다. 그녀의 그림 속 민들레 씨앗은 바람에 날려 새로운 곳에 뿌리 내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 이는 마치 유진의 삶과도 같았다. 그녀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여 더욱 아름다운 미래를 그려나갔다. 유진은 도진의 품에 안겨 배를 쓰다듬었다. 그녀의 뱃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어 서로를 사랑하고 의지하며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과 함께 평화로운 미소가 영원히 빛나고 있었다. 수년의 세월이 흐른 후 강유진의 삶은 마치 오랜 겨울을 이겨내고 만개한 봄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텅 빈 사무실에서 야근하던 평범한 비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명신그룹 CEO의 아내이자 존경받는 자선사업가, 그리고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희망의 여왕으로 우뚝 섰다. 강유진과 김도진, 김도진은 재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부부로 손꼽혔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를 넘어 진정한 사랑과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은 현실적인 감동을 주었다. 김도진은 유진의 영향으로 더욱 따뜻하고 인간적인 리더로 성장했고 명신그룹은 그의 리더십 아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선도적인 기업으로 거듭났다. 그룹의 이윤은 사회 환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사용되었고 명신그룹은 이제 탐욕이 아닌 노제 나눔주의 상징이 되었다. 강유진 미래재단 나아클은 그녀의 노력으로 세계적인 자선단체로 성장했다. 재단은 특히 위기에 처한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교육보호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전 세계 곳곳에 설립했다. 유진은 직접 센터들을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그들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고난을 통해 얻은 강인함과 공감 능력으로 수많은 젊은 영혼들을 구원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전 세계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었고 그녀는 이제 사랑과 치유의 아이콘으로 불렸다. 박서연 박서연과 그녀에게 동조했던 명신그룹 내의 부패 세력과 임원들은 자신들의 오만함과 무지의 대가를 치렀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매장되었고 그들의 이름은 이제 과거의 추악한 기억 속에 묻혔다. 그들은 유진의 삶에서 완전히 지워졌다. 유진은 자신의 과거를 결코 잊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그녀를 올가매는 족쇄가 아니라 그녀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통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깊은 마음을 얻었고 이는 그녀의 자선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이제 어둠 속에서 벗어나 빛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어느 맑고 푸른 봄날 오후 유진은 도진과 함께 그녀가 늘 그림을 그리던 강변 공원을 찾았다. 이제 그곳은 그녀의 이름이 붙은 아름다운 유진의 정원이 되어 있었다. 정원 한편에는 그녀가 심은 꽃들과 함께 그녀가 그린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그곳은 많은 사람들의 휴식처이자 영감의 공간이 되었다. 그녀의 품에는 사랑스러운 아들 김하진, 김하진과 그 후에 찾아온 두 번째 아기가 잠들어 있었다. 아기들의 해맑은 미소는 유진의 삶에 또 다른 기쁨을 안겨주었다. 도진은 유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유진아, 당신은 제 삶의 가장 큰 선물이에요. 당신을 만나고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당신은 저에게 가장 큰 행운입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첫사랑을 다시 찾았고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유진은 도진의 품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부신 햇살 아래 만개한 꽃들과 푸른 나무들이 생명력을 뽐냈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하고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강인한 여왕이자 사랑과 나눔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리더였다. 그녀의 삶은 고통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찬란한 두 번째 봄여름을 영원히 맞이하게 되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비서 시절부터 변치 않았던 순수하고 따뜻한 미소가 영원히 빛나고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강유진의 여정이 당신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강유진, 강유진은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비서였다. 명신그룹 이사 김도진의 비서인 그녀는 매일 밤 늦게까지 야근하며 서류 더미에 파묻혀 지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일벌레, 차가운 철벽녀라 불렀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었다. 그녀는 사실 명신그룹을 은밀히 지배하는 진정한 실세이자 그룹 창업주의 유일한 손녀였다. 과거 비극적인 사고로 가족을 잃고 신분을 숨긴 채 살아가고 있었으며 복수와 함께 그룹을 정상화시키려는 무거운 책임감을 짊어지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늘 희미한 미소만이 걸려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감춰진 고통과 슬픔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무관심한 시선 속에서 자신을 철저히 숨겼다. 그녀의 하루는 새벽녘 텅 빈 사무실에서 홀로 서류를 검토하며 시작되었다. 그녀는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집중력으로 업무를 처리했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이따금씩 고통스러운 두통을 호소하며 자신의 기억을 되살리려 애썼지만 매번 실패했다. 그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저주와도 같은 기억 상실증을 억누르기 위한 그녀만의 방법이었다. 김도진은 그녀를 늘 딱딱한 로봇이라고 비웃었고 그녀의 능력과 노력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의 비아냥거림은 유진의 가슴을 후벼 팠지만 그녀는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까 두려워 묵묵히 참아냈다.
어느 날 오후 유진은 퇴근길에 늘 방문하던 한적한 강변 공원을 찾았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때 어린아이가 공원 한 구석에서 넘어져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아이의 엄마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전화 통화에 열중하고 있었다. 유진은 망설임 없이 아이에게 다가갔다. 아가, 괜찮아. 어디 다친 데는 없어. 그녀는 부드러운 손길로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자신의 손수건으로 아이의 무릎에 묻은 흙을 닦아주었다.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유진의 품에 안겼다. 유진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녀의 선행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이루어졌다. 이 작은 행동은 그녀의 이면에 숨겨진 따뜻하고 이타적인 본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